밝혀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미심적인 부분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서 혹시 위원장께서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밝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수사 결과가 뭐 이건 단독범이고 뭐 특별한 이 뭐 배후가 없고 예. 그런 식의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죠. 예. 범행 동기도 아주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쪽이 이기는 걸 막아야 된다. 좌파 세력에 네. 넘어갈 거를 저지하겠다. 네, 그런 이제 예.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생각. 단독범의 그 확신에 찬 이제 이 범인 테러범의 단독 소유, 테러범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습격범, 피습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피습법이라는 피습 사건. 피습법이라는 네. 단어는 한국 단어에 없는 것 같고, 습격범이나 암살 미수범이나 전혀 법률적인 용어가 예, 아니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특위가 회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이 사건은 축소 왜곡한 수사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도 없었고 고의적으로 축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저희 대책위는 당연히 가진 거죠. 예.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 사건이 민주당적을 가진 그런 범인이 벌인 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하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부추기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아니다, 국힘의 당적을 가졌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바꿨다, 이런 보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경찰은 당적을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당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당법상 밝힐 수 없는 사유다. 이러면서 그게 밝히지 않았죠? 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 민주당적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민주당 내에 불만 세력이 뭔가 사건을 벌인 게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야당 측의 소행으로 갈 때는 이게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국힘 쪽에 당적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그게 보도가 되면서 그게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가 중간에 단독범이다라는 걸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리? 네. 예. 그것도 이제 수사당국에서 나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단독범이냐, 그럴 때 어제 이제 그 회의에서 제가 공개를 했는데, 예. 이 사건의 범인이 그 봉화마을에서 평산으로 그 차를 이제 얻어 타고 이동을 했답니다. 예. 거기에서 동승을 한 그 옆에 동승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범인이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 사인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지인이 시켰다. 이런 이제 말을 써요. 사인을 받아오라고 지인이 시켜서 자기가 그 사인을 받으러 간다. 예. 근데 이 사인이라는 거는 이 범인이 자신의 범행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사인이란 용어를 쓴 거지. 실제로 현장에서도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네. 접근하다가 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일종의 이제 이 대표의 최근접거리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거죠, 사인은. 그러면 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킨 지인의 존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법률적으로 보면 살인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공범이 있다는 것이 그 증인의 인터뷰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테러범이 그 차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라는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예. 분명히 살인을 교사한 범인이 있다는 것을 범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증인이 있는 그런 인터뷰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살인을 교사한 배후의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면 수사를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나
근데 또 이 사안도 특검으로 가기는 민주당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대책위에서는 어제 이 예.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수사당국에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네, 그리고 예, 이 지금 그 살인 교사범, 그러니까 적어도 공모 공동 정범 내지 교사범,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시민들께서 제보를 하시는데요. 예, 그 범인이 사진에 보면은 왕관을 썼어요. 그랬습니다.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이 상당히 이제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종이 왕관인데 네네 60대 이 이제 범인이 67세인가 그렇더라고요. 직접 만든 예. 것인가? 그게 이제 그 아주 좀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굉장히 특이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네. 그럼 그 왕관은 이 테러범이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누군가 이걸 만들어줬다면 그 누군가도 공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이 테러범이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월세도 내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모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모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 아, 죄송합니다. 모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디서부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건 이제 언론 보도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예.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월세 내기도 힘든 그런 힘든다고 이제 생활고에 하는데. 시달리는 사람이 예. 모범 택시를 탔다는 거는 뭐 그 차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당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 그렇죠. 같은 경우도 모범 택시, 우리 앵커님도 모범 택시 쉽지 타는 거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마음의 부담이 확 되죠. 예, 일반 택시도 뭐 타는 게 보통 시민들은 쉽지 않은데 지하철이 제일 편하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모범 택시를 탔다. 그러면은 뭔가 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근데 생각을 건데 해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제 당적으로 옮겨서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런 의도로 당적을 옮겼다면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그리고 쫓아다니고 거기 가서 뭐 버스를 타고 갔건 누구한테 얻어 탔건 또 모범 택시를 탔건 호텔에서 자고 또 체류하고 그런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배후나 뭐 자금책이 있을 가능성을 범인의 행태 볼 때 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축소하려는 선거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그 서사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였다. 그래서 이 수사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면적 재수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덮을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 사실상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수상하다 표현까지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정부 측의 태도입니다. 예.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그렇죠. 문자가 국무총리실 산하. 네, 예. 사건 초기에 그 발생을 한 지 시간을 따져보니까 40분 내지 50분. 그러니까 발생하자마자 이게 그렇게 빨랐어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 기자들도 1cm 열상, 네, 경상 그렇게 쫙 받았거든. 네, 유포가 됐습니다. 예. 혹시 기자님도 받으셨나요?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받은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초기에 이 사건이 일단은 노인이라는 그 문자에 노인이라는 게 강조가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고 출혈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상이고 경상이다. 예. 이런 문자가 쫙 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테러 상황실의 이름으로 돌았어요. 근데 대테러 상황실이 행안위에서 이제 민주당이 확인을 해보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그렇죠. 기구인 거죠. 예. 그러면은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자를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유포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드네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 내용이 이제 진실이라면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뭐 지진이 발생하거나 뭐 큰 폭설이 오거나 그럴 때 정부가 그런 문자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사건 초기에 이 경상이고 별거 아니다라는 문자를 정부 측에서 대대적으로 발송을 한 근데 거예요. 사건이 경상이고 별거 아니라면 문자를 대테러 상황실에서 발송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테러 행위 때 발송을 하는 게 대테러 그렇죠. 상황실이죠. 그러면 1cm 열상이고 경상이라면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네, 그러면 오히려 문자를 발송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예. 테러 행위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테러 상황실에서 발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정부 측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의미의 그 파장을 줄이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자를 발송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문자가 발송된 이후에 그 의도에 부합하게 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열상이다, 경상이다, 별거 아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민주당 당원을 가진 그런 이제 범인이다. 그리고 단독 소행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이제 바뀌면서 부산대에서 왜 예, 서울대로 갔느냐? 지역 의료 홀대했다. 네. 그리고 헬기를 탄 것은 특혜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오히려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일종의 가해자 파렴치한 이런 수준으로 매도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저도 리서치를 해보니까 119 구급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잼버리 할 때 네, 그 학생들 세계 여러 곳에서 온 학생들 나중에 집에 바래다 준다고 공항으로 바래다 준다고 구급차를 다 동원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119 구급차를 119 동원했었죠. 구급차를 동원해서 가방이랄지 뭐 배낭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실어줬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는 사람만 탈 수가 있는데 그 법상 근데 그걸 백까지 다 실어버리고 또 다른 경로로 또 이동을 하고 그걸 편의를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국가 행사 그것도 망친 행사에 그래서 그런 그때 그 정도로 조명은 또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그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거는 임명이 관련돼 있는 건데 당 대표건 누구건 간에 근데 그걸 헬기 이송했다 뭐 서울대 병원 갔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또 매도를 하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따로 씌우는 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누군가가 이 사건을 어떤 세력이 의미를 축소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선거라는 게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엄청난 정치 테러와 그다음에 국힘 당원이었던 범인에 의해서 자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는 불을 보듯 뻔하게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과 총선에 그렇죠.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세력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백주대낮에 누군가 칼을 예리한 흉기를 가지고 급소를 찌른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칼을 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살해의 의도로 동맥은 다행히 비껴났지만 동맥을 찌를 의도였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정맥을 찔러서 피가 펑펑 나면서 거기에 그 60cm의 그런 그 혈관이 손상되는 피해를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60% 정도. 그러면 예. 응급 헬기가 예. 와서 이송을 하는 거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그 응급의료법이나 그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하면은 헬기를 탈 수 있는 누구라도 그런 규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야당 지도자고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었을 경우는 국가적인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위기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정치적 테러 사건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 좋아요. 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 거기에 그 규정상 헬기, 응급 헬기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상식적이고 법률이나 의학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게 프레임이 이상하게 전환이 돼서 특혜를 받았고 뭐 지역 의료를 홀대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누군가 의도하는 그런 쪽으로 이 모든 사건의 프레임이 전환이 된 거죠.